목사님을 하시겠답니다. 제사를 안 지낸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이쪽을 믿어. 제사 문화를 철저하게 하시는 분이야. 자,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그래요. 그럼 뭐 둘째 아들이 지내면 되지. 절대로 안 됩니다. 선생님, 네. 저한테 이제 조상 중에 네. 부자 할머니가 있으시다. 네네. 네, 알아보려고 했는데 네. 알 수가 없어요. 네. 어떻게 알아봐야 되나요? 아, 그걸 어떻게 알아보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점을 이제 상담하러 오시면은 특별하게 무자 자손이신 분들이 있으세요. 이제 그건 이제 각 선생님들이 이제 그건 찾아내야겠죠. 이제 점사를 통해서. 그러면 당신 집안에는 무자 할머니가 있는데 당신한테 와 있습니다라고 이제 질문을 할 경우에 그 소리는 뭐냐면요. 자, 제가 그랬어요. 우리 PD님한테 무자 할머니가 계실 겁니다. 그분을 꼭 찾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는 그분이 자손을 낳지 못하고 한이 지고 원이 졌단 말이야. 옛날에는 자손을 못 낳았어요. 요즘에야 그냥 둘이 회의해서 애기 낳지 맙시다. 오케이, 우리 애기는 누구? 강아지 키우고 둘이 잘 먹고 잘 삽시다라는 세상인데, 옛날에는 여자가 시집을 와서 아들 낳지 못하거나 자손이 없으면은 그냥 그거는 자동으로 요즘으로 말하는 이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첩을 두고 둘째 마누라, 셋째 마누라 듣는데 이제 본 마누라 제일 먼저 조강지처가 자손을 낳지 못하고 그러고 세상을 이제 돌아가셔서 운명을 하셨다. 근데 그 운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 후손은 모르는데 그 후손이 점을 보라는데 그런 양반이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라고 했으면 찾았어.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분이 꼭 그분 제사를 지내주셔야 돼요. 그분이 애기 하나만 점재해달라고 칠성님께 빌고 삼신할머니께 빌고 천지신명님께 빌어서 그 공덕으로 나온 게 이자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손이 출세는 누가 열어주냐? 본인의 부모님이 아니라 이 양반이란 말이에요. 이 양반의 제사밥을 꼭 차려줘야 돼, 본인이. 이 양반은 본인이 지내주세요 라고 저희가 얘기합니다. 이 양반의 이름을 찾아서. 이름이 모르면 누구네 집안에 우리 할머니 이렇게 이름을 써서 제가 제사를 지내오니 한이 지고 원이 지고 있을 때 하면 저희 집으로 식사로 대접을 하러 옵니다. 오십시오 라고 해. 다. 또 여러분이 하나 알아야 될 거. 큰아들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목사님을 하시겠답니다. 제사를 안 지낸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이쪽을 믿어. 제사 문화를 철저하게 하시는 분이야. 자,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그래요. 그럼 뭐 둘째 아들이 지내면 되지. 절대로 안 됩니다. 큰아들이 제사는 성주, 큰아들한테 받는 거지 둘째 아들한테는 안 받아요. 그러면 제사 이 집 안 지냅니까? 아닙니다. 지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제사를 지내고 싶을 때는 둘째 아들 집에서 제사기 지내기 전에 무언가를 하는 게 있어요. 그걸 내가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려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자, 둘째 아들이 제사를 지내야 될 때는 제삿날이 모르는 사람은 저희가 음력 9월 9일 날 지내라고 해요. 근데 제삿날을 거의 알잖아요. 그러면 제삿날을 알면 둘째 아들이 지낼 때는 보름 전에 현관, 우리 현관 앞에다가 상 요만한 거에다가 쌀 올려놓고 거기다가 위패를 쓰세요. 그래서 보름 동안 이제 오며 가며 절을 하세요. 저희 집에 매달 며칠 날 제사를 지낼 때 오니 저희 집으로 오셔야 됩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해주셔야 돼서 보름 있다가 제삿날 그 쌀로 밥을 올려서 그리고 나서 제사를 밤 11시 30분에 성주상이랑 같이 차려서 하며 제사 드시러 오십니다. 무턱대고 전화로 형 못 지내? 내가 지낼게. 그런 제사는 안 됩니다. 들어오지 않으세요. 제사는 그래서 옛날부터 제사를 지낸다는 이유로 모든 재산을 집안에서 큰아들을 줬던 이유가 그겁니다. 이 제사는 큰아들한테 그 성주 그 집안의 제일 대들보한테 그래서 장남이냐 이 집의 장손이다 따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시제를 지낼 때도 여자가 아니라 장남 집안에서 장손들이 시제를 지내러 오시면서 딱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집안의 이 모든 재산을 장남한테 주는 게 그런 건데 정말 부득이한 이유로 요즘엔 장남이 못 지내고 차남한테 지낼 때는 그 방법이 분명히 있어요. 무턱대고 차남이 지내시는 게 아니에요. 알리셔야 돼요. 저희 조사님들한테 저희가 못 지냈는데 아무개 누개가 터이니 이리 오십사라고 알릴 때는 미리 보름 전에 제삿날 보름 전에 이렇게 해놓고 하는 행위가 있으세요. 그거를 해놓고 하셔야 둘째님 집안으로 제사밥을 드시러 오십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팁으로 제가 알려드리는 거, 간단한 팁으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네,
그 무잘머니 이제 자손이라고 했는데 어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나요? 이제 저희가 이제 사주나 이런 걸 놓고 보면 조상을 들여다 보면은 분명히 있는 사람은 있는데, 자, 무자할머니라 음력 9월생을 가지신 분들이 이제 거의 특징이 있어요. 남다른 점이 있을 거예요. 빨간 점이 있다거나, 그리고 9월생을 가지신 분들이 거의 tet주를 감고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집안의 자손의 이 양반 집안에는 이 자손이 끊겼던 집안이구나. 자손을 못 낳아서 이 첩을 얻어서 후손 자손이구나. 하는 그 자손들은 보면은 남들하고 틀린 점을 가지고 계세요. 왜냐면 몸에 이제 좀 칼을 갖다가 댈 정도로 그런 경우도 있고 태어나서 아무튼 흉터가 있어요. 그 소리는 그 양반이 찜을 한 거예요. 너는 내 거다.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너는 내 거다 해서 괴롭힌다는 게 아니라 나는 너를 기다리니 네가 나에게 밥을 줘야 된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그 양반의 밥을 놓고 저희가 제사를 지내거나 그러면 이 양반이 출세문이 좀 열린다. 그러면 저희 쪽에서 표현하길 그래요. 네 인생을 운전대 잡은 거는 그 양반이네. 그 양반한테 잘해라. 그 양반 제사밥을 꼭 차려드려라. 그래버리면 네 출세가 좀 틀려지고 네가 사는 게 좀 틀려질 거다라고 제가 표현을 쓰는데, 그러면 다 무자할머니 자손을 다 지내 이게 아니라 그 사람 집안에 딱 특징이 있어요. 점 같은 거 없으세요? 있어요. 그런 남다른 점을 가지고 있어요. 빨간색 점이거나 발바닥에 있거나 이런 팔에 있거나 엉덩이에 있거나 특징이 틀려. 뭐 조그만 게 아니에요. 좀 큰 편이에요. 그러신 분들은 일단은 조상하고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신을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분은 남들하고 직업이 틀리고 촉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촉이 좋고 생각하는 것도 틀리고 꿈자리도 틀리고. 왜? 무속의 길로 안 가면서 어떤 할머니 조상의 왕래를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수호신이다 뭐 이렇게들 표현하는데, 이제 깊게 가지 말고 누군가가 나를 꼭 도와주시는 분이 있구나. 그게 누구야? 그냥 알면 좋잖아요. 나는 뭐 작은 할머니, 뭐 증조의 작은 할머니, 나는 증조의 큰 할머니, 나는 집안의 무자할머니, 양자로 오셨던 할머니, 뭐 이런 거를 무속인 선생님한테 디테일하게 알면 돼. 그러나 그분은 누구냐라고 가르쳐드리면 본인들만이 알 수 있는 건 뭐냐? 어떠한 남다른 점을 가지고 있다. 그 위치가 발바닥, 팔, 엉덩이 뭐 이런 쪽에 많이 있어요. 등. 이건 점이라 하기도 그렇고 너무 커요. 이건 흉터라 하기도 좀 그렇고. 이제 그런 걸 놓고 보면 조상에서 나오실 때 이미 삼신할머니가 그렇게 딱 너는 내 거다라고 어떤 서로만의 어떤 그걸로 표시를 주는 거, 표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래서 탯줄을 많이 감고들 나오신 분들은 벌써 그분들은 틀려요. 무속의 길을 가시거나. 탯줄이 뭡니까? 말 그대로 염주를 얘기해요. 그래서 염주, 이 탯줄을 감고 명이 짧아서 명을 빌고 살으라는 도, 스님의 길을 가야 된다는 도. 그러니까 탯줄을 감으신 분 좀 남다르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 많이 공을 들여줘야 돼요. 그분들은 많이 빌고 살으셔야 돼요. 그래서 명을 이어주든가 남을 빌어주고 사시는 분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신체적으로도 특징을 알 수가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